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낙서 제7장 낙서 8개 변화 이치, 또 변화의 이치 같이 있자는 점. 이게 한문에서 갖고 있는 이제 관용어들인데 낙서 지1에 낙서 이치죠. 원래가 이치는 낙서 이치인데 치자를 대가 가지고 낙서 중에 낙서 8개 이치라는 개념이죠. 이 치자가 관용화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 책의 52쪽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52쪽을 한번 보시면은 52쪽이 뭐냐면 그 하도의 제1변 선천 8개 또 2변 후천 8개도 3변 이 8개도 4변 8개도 해가지고 그러면 이유는 뭐냐면 하도의 선천 8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작용하는 관계의 이치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하도 낙서를 이해할 때 선천 8개, 후천 8개라는 게 옛날부터 주역에서 나와 있었는 건데 그 선천 8개, 후천 8개란 용어와 그런 괴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선천 8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후천 8개가 있어야 되고 또 후천 8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치가 대입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8개 그 자체도 자기 자신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작용을 할 수 있는 원리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 깔려 있는 것이 52쪽에서 1, 2, 3, 4변 하면서 계속 서로가 관계를 맺으면서 이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52쪽이에요. 그러니까 1변 선천 8기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2변의 후천 8기가 있어야 되고 또 후천 8기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작용한 이치인 3변 8기가 있어야 되고 52쪽입니다. 3변 8기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또 4변 8기가 있어야 되는 거로 이렇게 하면 또 4변 8기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선천 8기가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작용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도의 8개가 변화작용하는 그런 논리를 갖다가 52쪽에서 지금 현재 1, 2, 3, 4변 한 건데 일반적으로 이 주역책에서는 제1변 선천 8개와 제2변 후천 8개만 일반 나와 있어요. 책에는 거의가. 그런데 제2변의 후천 8개도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작용하는 원리의 작용 방법이 3변 8개 있고 또 4변 8개 있었는데 이 4변 8개를 통해서 다시 4변 8개 작용하기 위해서는 선천 8개는 제1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변화의 원리인데 오늘 이 낙서 8개도 변화를 하는 이치인데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8개 하나하나가 이 8개 하나하나가 앞에 있었는데 86쪽에 보면은 요 앞에 그림인데 좀 뒤에 있었는데 이 낙서 8개가 나는 원리가 86쪽에 있습니다. 책에. 그런데 이 86쪽의 원리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90쪽에 이 원리인데 이렇게 또다시 변화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물리학 이야기했지만 어떤 하나의 물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개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관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 물리학에서 가장 저한 거는 모든 존재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건데 모든 존재가 관계 속에 존재한다 자체가 뭐냐면 주역의 모든 원리는 뭐냐면 관계 속에서 흘러간다는 거죠. 주역도. 관계를 근간을 해서 주역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낙서도 지금 현재 이런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갖다가 지금 현재 이 7장에서 변화 이치라는 건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관계가 지난번에 이렇게
9를 중심하고 1이 있고 그 다음에 3이 있고 7이 있는데 이것은 양의 숫자인데 그 다음 여기서 4가 있고 그 다음 2가 있고 8이 있고 6이 있고 음수가 있는데 가운데가 이제 5가 있는 거죠. 5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를 통해서 이렇게 좀 확산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럼 4도 5의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1, 2, 3, 4 수리는 전부 다 5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확산되는 건데 이 음수는 5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수렴하는 기운이 들어간 거지. 수렴하는 기운이. 음수는 수렴하는 기운이 있고 양폭산이 되는데 근데 이 수렴하는 기운에 이 큰 바운더리의 배경에는 뭐냐면 항상 십수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 낙서에 들어있지 않지만 깔려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이 7장에서 하는 게 뭐냐면 변화 이주 중에 하나가 5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 1, 2, 3, 4, 5, 1, 2, 3, 6, 7, 8, 9의 변화가 존재하고 있고 또 이 변화 중 하나는 뭐냐면 10이라는 숫자 속에서 이 전체가 이루어지겠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 그리고 이 7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냥 세 개의 파트가 나눠진 7장에도 세 개 파트의 마지막에 이제 91쪽에 보면 91 앞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이 계열로 간직한데 그게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낙서의 이치가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대비시켜 볼 수 있냐는 갖다가 한 게 이 계열로 관직한데 그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해서 하도 낙서란 이 어떤 그 상수의 이치를 계속 사람들이 공부한 이유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계는 수로가 정리된다고 본 거고 그건 이미 피타고라스도 그건 정리하고 유럽 철학사에도 나오죠. 대표적인 게 피타고라스인데 피타고라스는 아예 수로 가지고 세상 원리 증명했으니까 그분이 유군계도 피타고라스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수의 원리로 대비되는 이 어떤 현상계들이 개체가 하나의 수가 1부터 시작해 9까지 또는 1부터 10까지 수가 개체로 존재하지만도 근본은 뭐냐면 전부 다 연결이 돼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 그 이치를 갖다가 알게 되면 다양한 변형의 그 어떤 그 쓰임새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상수역을 배우는 근본 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가 이거 하면서 계속 어렵게 느껴진 게 뭐냐면 이 동주 선생님이 이거 책을 지었을 때가 30살 전후라서 그랬거든요. 그 30살 전후에 제일 처음을 지었고 난 다음에 앞에 서문에 보면 나오지만도 80이 넘어서 가지고 정리했대요. 정리는. 그럼 한 50년 동안 계속 숙성시키고 숙성시켜야지 마지막에 이 책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쓸 생각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거의 30살 전후로 초본을 써놓고 그리고는 80이 넘어가지고 정리한 거죠. 그런데 이 동교 선생님의 그 스승이 바로 앞 페이지에 나왔었죠. 그 85쪽에 나왔지만도 명암 그 이태자 일자 선생님인데 이 명암 선생님도 이 지역에서는 평생을 주역을 하셨다는 분이거든요. 주역 공부만. 그리고 주역을 공부한 밑에서 이 동조 선생님도 주역을 공부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평생을 주역을 공부해가지고 한 50년 더 숙성을 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이 정리한 책인데 이거 뭐 진짜 그 짧은 이 머리까지 따라가려니까 힘드네. 50년을 이 책을 잡지만 또 한 50년 동안 머리 정리하고 숙성을 시켜가지고 정리한 책인데 근데 이 7장도 읽으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거 내가 수업 중에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선생님도 생각해가지고 혹시 다음 주에 좋은 생각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다시 말씀해 주면 저도 좀 더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런 생각을 갖고 한 3개 파트를 나눠가지고 이번도 할까 싶습니다. 7장도. 그럼 본문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서 띄우고 재 띄우고 7장 은 띄우고 낙서 띄우고 팔괘 띄우고 변화지 띄우고 이라 낙서 팔괘 변화 이치라 이 변화란 말이 그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인데 이 환대 변은 이게
말이 실처럼 이제 휘어져서 이거는 가다사 탁자니까 이건 가다는 뜻이거든. 가다. 요 실이고 요 말이니까 이거는 변은 계속 변에 간단히 이 뜻이 있어. 변자는. 옛날에 기억나시면 논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통해서 뭐 책상이나 또는 의자 뭐 여러 가지 집 짓는 거 뭐 이런 등등 나무 하나가 다양하게 변해가는 모습은 변에 들어가는데 나무를 불로 태워버리면 완전 재가 될 때 그때 화가 되는 거죠. 요거는 산 사람이고 요거는 죽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그 변화는 어떤 그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하는데 한 번쯤은 완전히 지금까지 돌연변이처럼 다른 식의 기운이 개입됐을 때 변화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기나 특히 음악을 하기나 미술하는 사람이나 뭐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계속 공부하는 변해가는 순간에 갑자기 희한히 떡 열려가지고 새로운 자기 논리의 틀의 그림이나 글이 나왔을 때는 한 변에 변화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낙서 지금 현재 8개도 이 낙서 8개가 앞에 나왔던 86장에 나왔던 이 논리 이치가 여기 와서는 새롭게 한번 조명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되면 낙서 띄우고 팔괘 띄우고 건감 띄우고 진간 띄우고 사 띄우고 양괴는 재 띄우고 사정지 띄우고 위요 요가 있습니다. 낙서 팔괘에서 이 낙서 팔괘에서 건괴 있지 건괴 그 다음에 간괴 건감 그 다음에 진괴 위에 간괴 요거는 사정 동서 남북 사정에 있죠. 이 전부 다 이건 양괴 요거는 건도 양괴고 진괴도 음괴 두 개 속에 양이 있는 거 양괴죠. 요것도 음괴 두 개 속에 양괴 요 양괴고 요것도 음괴 두 개 속에 양괴죠. 그러니까 적은 것이 키가 더 센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이 센 것이 아니라 괴가 적은 것이 더 키가 센 거죠. 그러니까 양괴가 된 거죠. 사양괴 된 거죠. 사양괴는 양괴니까 이거는 조금 전에 그랬듯이 이거는 끊임없이 확산하는 기운을 갖고 있는 양괴고 이렇게. 그리고 곤이 띄우고 손대 띄우고 사 띄우고 음괴는 재 띄우고 사우지 띄우고 위라. 그 다음에 공괴 그 다음에 이괴는 불인데 이괴 그 다음에 소음괴 여기 손은 바람인데 소음괴 그 다음에 태괴 요거는 이렇게 또 치우친 데 있죠. 치우치고 있다. 요거는 전부 음괴들이죠. 곤도 음괴고 요것도 양이 두 개에서 하나의 음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양이 두 개 음괴는 음괴고 요것도 역시 그렇죠. 하나니까 음괴죠. 그래서 요 음괴는 기운을 속으로 수렴하는 거죠. 수렴. 그리고 확장만 한다면 어떤 물상이 존재하지 못하죠. 확산하는 기운과 수렴하는 기운이 균형을 잡았을 때 모든 물상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음양이 이추 중에 하나죠. 그 태극기의 모습에서도 바로 태극기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는 확산하는 기운이고 양의 기운은 끊임없이 확산하는 거고 음의 기운은 끊임없이 수렴하니까 하나의 태극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음양이. 확산과 수렴이 균형을 잡고 있는 거죠. 태극이라는 것도. 무유가 균형을 잡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 띄우고 양대 띄우고 양 띄우고 음대 띄우고 음이 띄우고
음양은 띄우고 각정 띄우고 기울여. 대개 보통 일반적으로 양은 양을 대하고 양은 양을 대하고 양은 양을 대하고 서로 개가 됩니다. 개가. 그다음 음은 음을 대하고 음은 서로 음을 대하고 있고. 그래서 음양이 각각 그 위에 바르게 해서 음양이 있어요. 바르게 내시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 5의 개념과 이 가운데 있는 5의 개념과 그 다음에 10의 개념, 요 두 개의 이체를 갖다가 풀어나고 있는 거죠. 낙서 속에서 5라는 이와 10이라는 개념을 잡아가는 거죠. 작은 띄우고 위 1이 띄우고 좌선적 띄우고 태2 띄우고 진3 띄우고 본사 띄우고 감5역 여기까지. 검께로부터 1이 돼가 요걸 1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위자는 대다 3따 다 돼요. 여기는 대다 3따 검께를 1로 삼아서 이 말이죠. 그 말이죠. 하위자가 대다 3따 다 돼 해석이 1로 삼아서 그래서 말이자 그래서 좌선 또 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좌로 돌아간 즉 좌선한 즉 태께가 2가 되고 지인께가 3이 되고 공께가 4가 되고 가한께가 5가 돼. 대가 되는 다리가 5번 맞는 거죠. 자기가 하나, 둘, 셋, 넷, 5번 정도. 그 다음에 우선적 띄우고 이 띄우고 간3 띄우고 손4 띄우고 감5이 띄우고 격오 띄우고 대가며 이 격자는 이 격자는 요거 똑같은 거 요게 격자는 요 격자 격자예요? 예, 격 사이뜰 격 거리 격 우리 격조 있다 뭐 이 말 쓰잖아요. 거리 격자예요? 거리 격자 사이뜰 격자 다 돼요. 사이 격 간격 격 거리 격 다 돼요. 간격이 얼마냐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선하면 여기서 이쪽 우선하면은 그 다음 이께가 2가 되고 거리 돼 2가 되고 1로 3이면은 그 다음에 간께가 3이 되고 소음께가 4가 되고 간께가 5가 돼요. 그래서 5를 사이에 두고 5를 격해서 5를 사이에 두고 감을 대하고 있어. 감을 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운데 5를 사이에 두고 감을 대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5가 되고 이렇게도 5가 되고 수리를 가운데도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를 사이에 두고 검과 감이 서로 마주하게 이렇게 좌선, 우선, 직선도 전부 다 5를 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5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이거 했지만도 이게 이래 됐어요. 5가 1, 2, 3, 4, 6, 7, 8, 9 가운데 있으니까 5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가반인 거고 5는 가운데에서 밖에 치는 거고 여기도 5를 가운데에 두고 이렇게 해도 5가 되고 이렇게 해도 5가 되고 이렇게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태계도 똑같은 거죠. 자태 띄우고 위 1이 띄우고 좌우 띄우고 섬적 띄우고 격오 띄우고
대손야오. 그 다음 태로부터 좌로 우로, 좌로 우로. 선자 돌선자입니다. 선야하다 그럴 때 뭐 있잖아. 돌선자, 돌아가다 돌선자. 좌로 우로 돌면, 고적자 돌면이죠. 좌로 우로 돌면. 그 다음에 오를 사이에 두고, 살격자 오를 사이에 두고 대손, 손길 잡죠. 손길. 손길 잡죠. 자진 띄우고 위 이리 띄우고 좌우 띄우고 선적 띄우고 격오 띄우고 대간야오. 그럼 진으로부터 진으로부터 일로 삼아서 일이 되겠어. 위 일로 삼아서. 그래서 좌우로 돌면 좌로 돌고 우로 돌면은 그러면은 오를 택해서 바로 강기가 됩니다. 강기. 이렇게도 강기 옮게 돼요. 그다음 공개. 자곤 띄우고 위 이리 띄우고 좌우 띄우고 선적 띄우고 교고 띄우고 대리야오. 곤으로부터 일로 삼아서 그래서 좌우로 돌면 곤으로부터 좌우로 돌면 오를 사이에 두고 역시 이끼를 대하고 있고 아주 보면 대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강깨 위감 띄우고 위 이리 띄우고 좌우 띄우고 선적 띄우고 격오 띄우고 대근야오. 역시 감으로부터 일로 삼아서 좌로 우로 돌면은 오를 사이에 두고 역시 건깨를 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손 띄우고 위 이리 띄우고 좌우 띄우고 선적 띄우고 격오 띄우고 대태야오. 손께로부터 이 손께로부터 좌로 돌고 우로 돌면 좌우로 돌면 오를 사이에 두고 태께를 대하고 있고 이렇게 태께를 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간 띄우고 위 이리 띄우고 좌우 띄우고 선적 띄우고 격오 띄우고 대진야오. 역시 강께로부터 일로 삼아서 좌로 돌고 우로 돌면 오를 사이에 두고 역시 진기를 대하고 있고 이렇게 진기를 대하고 자리 띄우고 위 이리 띄우고 좌우 띄우고 선적 띄우고 격오 띄우고 대곤야라. 그 다음 이익계로부터 일로 삼아서 그래서 좌우로 돌면 오를 사이 두고 곤을 대하고 있고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차적 띄우고 오거 띄우고 중정이 띄우고 운영 띄우고 팔방자이라. 이는 곧적자 이는 곧 오가 중정에 가운데 바른 곳에 거해오면서 그래서 팔방을 운용하는 것이라. 원리가 여기 가운데 있으면 팔방이 전부 다 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끝내면 오의 뿌리를 받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좌우로 살펴봐도 역시 똑같이 오를 중심으로 해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물상에서는 핵이 뭐냐면 오예요. 오가 핵이고 이게 핵이. 모든 핵인데 이 오의 핵을 감싸고 이렇게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10이 되는 거죠. 이 10에 대한 이해죠.
10은 똑같은 원리인데 관점을 바꾸잖아요. 지금까지 5의 관점이 이렇게 봤던 건데 10의 관점은 이제 내려다 보는 거예요. 하나로 또 보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인데 관점을 달리하면 5의 관점에서 봤던 걸 갖다가 10의 관점을 바꿔서 보자는 거예요. 작은 띄우고 좌우 띄우고 우오이 띄우고 감이 띄우고 10하고 자 건으로부터 이 건으로부터 좌로 오로 돌면은 바로 감이 10이 돼요. 요거는 똑같이 어떤마다 한꺼번에 똑같이 작용해야 5 작용하면 10이 되는 거죠. 요게도 5 여기도 5 되니까 요거는 10을 상해 10이 된다. 한쪽을 봤을 때 5인데 작용하는 전체를 봤을 때 10이 되는 거예요. 요 원리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자태 띄우고 좌우 띄우고 우오이 띄우고 손이 띄우고 10하고 태께로부터 좌우 우오를 가게 되면 바로 이 좌우 우오라니까 손에 10이 되고 손은 여기서 왔다 야구를 해서 10이 돼요. 그 다음에 요 진께 다음 차례 자진 띄우고 좌우 띄우고 우오이 띄우고 간이 띄우고 10하고 이 진께로부터 좌우 그 다음 우오 하면은 역시 간에 10이 되고 간에 10이 되고 자군 띄우고 좌우 띄우고 우오이 띄우고 위위 띄우고 10하고 곤으로부터 역시 좌우 우오를 하게 되면 이께 10이 되고 10으로서 이렇게 자감 금께 반대 감 입장에서 감으로부터 좌우 우오이 근이 띄우고 10하고 감 입장에서 보면 역시 근을 바라봤을 때 좌우 우에 가지고 10의 입장에서 마주보는 거고 또 자손 띄우고 좌우 띄우고 우오이 띄우고 태위 띄우고 10하고 또 손께로부터 좌우 우오를 해가지고 가면은 태의 10이 되고 10으로서 마주보고 있고 그리고 자간 띄우고 좌우 띄우고 우오이 띄우고 쥐니 띄우고 10하고 또 간께로부터 좌로 5 우로 5로 가서 쥐인의 10이 되고 이렇게 쥐인께 10이 되고 마지막으로 자리 띄우고 좌우 띄우고 우오이 띄우고 곤이 띄우고 10하고 이께로부터 좌우 우로 하게 되면 곤의 10이 돼요. 곤의 10이 돼요. 이러한 이치는 이거는 뭐냐면 차적 띄우고 외십지 띄우고 변수이 띄우고 나열 띄우고 팔방자이라 이는 곧 밖에 있는 10의 또 밖에 있는 요가 있으면 밖에 5가 핵이라면 요거 있으면 밖에 있는 10 왜 10이죠? 밖에 있는 10의 변수 10으로서 전부 다 8개가 전부 다 10으로서 변화하는 수인데 바로 이게 이치가 그래서 8방에 나열된 것이야. 그래서 8방에 나열되어 있는 이 괴상들은 5를 통해서 끊임없이 속에서 이렇게 기운을 갖다가 뿌리를 받고 있지만 반면에 바깥에 10수로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러니까 하도의 10수가 바로 여기서는 들어있지 않지만 낙생치만도 이치가 변해가는 원리 속에는 10수가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이해한 겁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있어 다만. 예.